자, 52쪽 개념 익히기 1번. 자, 다음 보기에서 부등식의 개수를 구하여라. 등호가 있으면 등식, 부등호가 있으면 부등식. 맞는지 틀린지 그거는 관계없고 일단 부등호가 있으면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니은 부등호 있고 미음 부등호가 있고 비읍도 부등호가 있고 따라서 부등식의 개수는 요거 3개 이렇게 됩니다. 자, 2번. 다음 중 문장을 부등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여라. 자, 5번부터 시속 8km로 X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자, 거리는 여기서 한번 잘라주시고, 자, 그럼 거리는 어떻게 구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속, 속력 곱하기 시간. 자, 요 8X가 시속 8km로 X시간 동안 달린 거리, 이렇게 돼요. 이 거리는 15 이하다, 이하면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8x는 15 이하다. 자, 5번은 맞는 거고, 그 다음 4번. 가로, 세로가 10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자, 이렇게 한번 잘라주시고, 그러면 직사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구하더라? 자, 요런 직사각형이 있다라고 봤을 때 가로가 x에 세로가 10이에요. 그러면 x 더하기 10 하면 전체 둘레의 요만큼 반밖에 안 되겠지. 따라서 둘레의 길이는 가로 더하기 세로. 자, 이것을 2배 한 거. 2를 곱한 거. 자, 여기가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됩니다. 이 둘레의 길이는 30cm 이상이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괄호 x 더하기 10은 30 이상이다. 4번도 제대로 했고, 그 다음 3번. 하나 X1인 선물 3개를 사고 1,000원짜리 포장지로 포장하는데 드는 전체 금액은, 자, 이렇게 잘리겠죠. 자, 그러면 전체 금액은 물건 사는데 사용한 금액. X1 3개 샀으니까 X 더하기 X 더하기 X 3X 더하기 포장지 값도 줘야 되겠네. 1,000원. 자, 요게 전체 금액. 요것이 5,000원 미만이다. 미만은 작다. 이렇게 되겠죠. 3X 플러스 1,000은 5,000보다 작다. 미만이다. 3번 맞고요. 2번. A의 3배에서 5를 뺀 값은 요렇게 여기까지가 좌변입니다. 자, A의 3배면은 3을 곱해야 되겠지. A의 3배에서 5를 뺀다. 빼면은 빼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 뺀 값은 A를 2배. 2A보다 작지 않다. 자, 작지 않다 같은 말. 작지는 않다. 크거나 같다. 요거랑 또 같은 말이 이상.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의 3배에서 5를 뺀 값은 2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안 맞아요. 옳지 않은 것은 2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x의 값이 이렇게 숫자 딱 5개일 때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를 구하여라. 자, 1번. 순서대로 대입해 봅시다. 만약에 x가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4. 4 플러스 5는 7보다 작다. 즉 9는 7보다 작다. 맞나요? 틀렸죠. 그래서 x-2는 해가 안 돼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가 해가 되는 거지. 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플러스 2가 되니까
2 더하기 5. 7은 7보다 작다. 이 7은 7과 같은 거지. 작다 하면 안 되겠지. 얘도 해가 안 되고, x에 0을 집어넣으면 0 곱하기 마이너스 2는 0이죠. 0 더하기 5. 5는 7보다 작다. 얘는 맞네. 따라서 부등식의 해, 0은 해가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과 2도 전부 해가 됩니다. 2를 집어넣으면 1은 7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1 집어넣으면 3은 7보다 작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대소관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는 0, 1, 2 이렇게 해서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를 구하라. 같은 말이니까 x는 0, 1, 2.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2번. 마찬가지로 x에 마이너스 2부터 순서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0은 마이너스 8 플러스 5, 마이너스 3보다 지금 부등호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지. 이 부등식은 부등호가 하나, 크다라는 부등호와 같다라는 등호가 있는데 이 부등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아보려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참이 되는 부등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에 게 만족하지 0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니까. 그 다음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은 마이너스 4 플러스 5,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번에는 밑에 등호가 맞기 때문에 이 부등식은 참이 돼요. 이제 x에 0부터 집어넣으면 2는 5보다 큰 거 아니죠. 같은 것도 아니죠. 둘 다 만족시키지 않을 때 이 부등식은 맞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애들 1과 2를 대입해도 부등식은 성립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부등식을 풀면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를 구하는 게 부등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4번) x는 3이 해인 것을 골라라. 자, 저는 거꾸로부터 풀죠, 항상. 자, 5번부터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 2 곱하기 3 더하기 1은 4 빼기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계산해 봅시다. 2, 3은 6 더하기 1이니까 7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7은 1보다 크니까 성립하네요. 따라서 x는 3이 해가 되는 것은 여기 있는 5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네모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쓰세요. 지금 보면 자, 개념 설명은 본 진도에 있을 때 다 했고, 자, 마이너스 x, x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여기는 x밖에 없는 거죠. 즉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사라졌다. 부호가 바뀌었다. 부등호의 방향 뒤집어진다. 자, 이렇게 되고 양수 x, 양수 x에 플러스가 있는데 플러스가 있다. 부등호 방향 그대로. 마이너스 5분의 6은 의미 없고 마이너스 x가 요렇게 xy, x로 됐다. 그러면 부등호 방향 바뀐다. 그리고 마이너스 2x가 x가 되었네. 마이너스 x가 플러스 x가 되었네. 부등호 방향 바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2x가 x가 됐다는 건 어쨌든 양변의 음수를 곱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자, 6번. 자, x의 범위를 가르쳐주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의 범위를 구하여라.
먼저 7을 더해야 할지 마이너스 4를 곱해야 할지 봤을 때는 항상 여기 x에 무엇을 곱한 요거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요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x의 범위를 적어요. x는 마이너스 3초과 5 이하다. 자, 여기에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한단 말이지.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는 플러스 12가 됐고 마이너스 4x고 마이너스 20 이렇게 돼요. 지금 나는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지겠지. 그런데 우리는 항상 수직선을 봤을 때는 왼쪽이 작은 수에 오른쪽이 큰 수. 자, 요게 이제 너무 익숙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0과 플러스 12를 봤을 때는 작은 수가 왼쪽에 오도록 다시 한번 써주십니다. 자,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2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12보다는 작다. 자, 이렇게 한번 순서만 좀 바꿔주시고 그 다음 마이너스 4x의 범위를 구하자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의 범위를 구하자고 했으니 양변에다가 전부 7을 더하면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4x 플러스 7 12 더하기 7 양변에 같은 수를 더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죠. 부등호 방향 바뀌는 경우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바뀐다. 따라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의 범위가 a 이상,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3이구나. 그리고 b 미만, b는 19구나. 따라서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13 플러스 19는 6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6 이렇게 됩니다. (56페이지) 다음 1차 부등식 중 그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냈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것은 자 x는 자 일단 화살표 방향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오른쪽에 있는 수들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큰 애들이구나. 화살표 방향 보시고 2에 색칠돼 있어요. 색칠돼 있으면 2도 포함한다. 따라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1, 2, 3, 4, 5 부등식을 풀었을 때 x가 2 이상이다. 자, 이렇게 나오는 부등식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다 풀어봅시다. 5번. 자, 부등호 앞에 소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분배 법칙으로 소괄호를 풀어주시면 소괄호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괄호 안에 있는 애들 부호 반대로 나오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지금 나는 괄호만 풀고 있는 거예요. 부등호 바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3은 분배 법칙으로 2번 곱해주면 3x 플러스 3. x에 마이너스 음수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거니까 마이너스 x를 우변으로 플러스 3을 좌변으로 2항. 그러면 플러스 3이 좌변으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3이 됐으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8 그리고 3x 더하기 x 4x 이렇게 돼요. 2항만 했을 때도 부등호 방향 바뀔 이유는 없어요. 자, 이제 우리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4로 나눠주면 x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4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자, 이렇게 돼요. 안 맞죠? x는 2 이상이다. 그걸 찾아야 되니까. 4번. 분배 법칙으로 소괄호를 풀어요. 2x 플러스 1은 이하다. 5x 빼기 5. 그러면 플러스 2x를 우변으로 마이너스 5를 좌변으로 이항시켜주면 이항만 했으니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고
5x 빼기 2x 3x 1 마이너스 5가 이항하면서 플러스 5가 되었으니 1 플러스 5는 6. 자, 양변을 이제 3으로 나눕시다. 지금 나누고 있는 3이 양수다, 음수다? 양수다. 그러면 부등호 방향 바뀔 일 없고,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쓰는 거지. 3분의 6이니까 2, 3분의 3x니까 x,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그런데 이제 보통 답을 쓸 때는 x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게 여기 있는 그림과 해가 같은 거죠. x는 2 이상이다. 따라서 답은 4번 이렇게 돼요. 자, 2번. 다음 1차 부등식을 풀고 그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시오. 자, 1번에 보니까 1.2, 2.6, 0.6. 아, 이거 소수 나오는 게 좀 계산하기가 싫어. 그래서 소수를 정수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양변에 자, 10을 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10을 어디에 곱해줄 건지를 표시해 주세요. 항 하나에만 곱해주는 거니까 2.6에 한번, 0.6에 10 곱하고 1.2 곱하기 괄호는 하나의 문자 취급해서 숫자 곱하기 문자니까 좌변 전체가 하나의 항이 됩니다. 그러므로 1.2 여기에만 10을 곱하면 돼요. x하고 3에다가 10 곱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1번 풀어주면 이렇게 되겠네. 1.2 곱하기 10이니까 12 괄호 x 빼기 3. 양수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2.6에 10 곱해서 26x 더하기 6. 이제 소괄호 풀어주면 12x 빼기 36은 이상이다. 26x 플러스 6. 자, 12x를 우변으로 플러스 6을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고 26 빼기 12 하면 14. x는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양변을 14로 나누면 x는 2하다. 14분의 마이너스 42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고 했는데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선생님 부등호 방향 바뀌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x하고 숫자도 내가 바꿔놨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올 때 바뀐 적 없어요. x는 2하다. x는 2하다. 안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1번 다음 2차 부등식을 풀고 x는 3 이하다. 마이너스 3 이하다. 자, 그리고 그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3 이하의 등호 있으니까 색칠한 동그라미. 그리고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니까 화살표는 왼쪽. 요쪽에 있는 수들을 부등식에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 자, 수직선 위에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자, 2번 봅시다. 2번. 자, 1번에는 소수가 있어가지고 양변에 10을 곱했는데 2번은 소수는 없지만 분모가 있어요. 그래서 3과 2를 약분할 수 있는 수, 3과 2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는 겁니다. 얼마? 6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6을 여기 있는 이 분수에 한 번, 여기에 한 번, x에 한 번. 자, 이렇게 곱해주면 자, 3분의 x 플러스 6. 이 분수에 6을 곱하는 거니까 자, 6과 분모 약분해서 2가 되고 이 2가 분자 전체에 곱해지는 거라고. 그래서 얘를 2x 플러스 6이라고 하면 안 돼요. 분자 전체에 곱해야 되니까 꼭 괄호를 써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알고 이제 풀어버리면 이렇게 되겠지. 자, 3과 6을 약분하면 2. 그리고 분자 전체 x 플러스 6. 자, 나는 양변에 양수 6을 곱했으니 부등호 방향 그대로고요. 자, 2와 6을 약분하면 2, 3은 6. 이 3이 분자 전체에 곱해진다. 빼기 x에도 6 곱해야 되니까 6x. 이제 요것만 잘 푸시면 돼요. 분배 법칙으로 2x 플러스 2, 6, 12. 3x 빼기 3 빼기 6x. 그런데 3x 빼기 6x는 동류항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 3x 빼기 6x는 3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3x. 그래서 지우개로 지우고 마이너스 3x 빼기 3 이렇게 써주시고, 이제 x는 x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모아주십시다. 계산하기 위해서 2x 더하기 3x니까 5x. 부등호 방향은 2항만 하고 있으니 바뀔 일이 없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15. 양변을 이제 5로 나눠주면 x 마이너스 3. 양수로 나눴으니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그래서 2번의 해는 x는 마이너스 3 이상이다. 이렇게 돼요. x는 마이너스 3 이상이다. 밑에 등호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에 색칠해 주시고,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애들이야. 큰 애들. 큰 애들은 마이너스 3 오른쪽에 있잖아.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큰 애들은 오른쪽, 같은 거는 여기 동그라미에 색칠. 자, 요렇게 수직선 위에 나타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3번. 자, 1번은 소수가 있었고 2번은 분수가 있었고, 그러면 3번에는 0.4라는 소수도 보이고 분모에 5도 보여요. 자, 얼마를 곱하면 5를 약분하면서 0.4를 정수로 만들 수 있을까? 10 괜찮겠죠? 10. 근데 5도 괜찮아요. 5도. 자, 5를 곱하면, 자, 0.4에도 하나의 항, x항 5를 곱하고,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얘도 5를 곱하고, 5분의 3과 괄호는 하나의 항이니까 여기는 숫자 5분의 3에만 곱해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5 곱하기 0.4는 5, 4, 20이니까 2x 이렇게 되겠죠. 자, 1에도 5를 곱하면 5, 1은 5. 양수 곱했으니 부등호 방향 그대로. 5분의 3에 5를 곱하면 5, 5는 약분되고 3만 남았다. 이 3이 소괄호 x 플러스 1과 곱해진다. 자, 이제 풀어보시면 2x 더하기 5는 분배 법칙으로 소괄호 풀어서 3x 플러스 3. 2x를 우변으로 플러스 3을 좌변으로. 그러면 3x 빼기 2x는 x가 되겠죠. x는 작거나 같다. 5 빼기 3, 2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등식의 해는 x는 2 이하다. 이걸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등호가 있으니까 색칠하시고, 작다면 왼쪽에 있는 애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4번. 3번에는 5만 곱하면 됐었는데 4번은 0.3에 5 곱하면 1.5니까 아직 정수가 안 돼요. 그래서 4번에는 10을 곱해 주셔야 되겠지. 그러면 어디에 항 하나씩에다가 x항, 상수항, 괄호로 곱해져 있는 건 앞에 숫자에만. 자, 그럼 5분의 4 곱하기 10 하면 5, 20, 2, 4, 8. 8x. 1에다가 10을 곱하면 플러스 10. 양수 곱했으니 그대로 0.3에 10 곱하면 3. 괄호 x 빼기 10. 자, 분배 법칙으로 풀어주시면 3x 빼기 30. 3x를 좌변으로 플러스 10을 우변으로 이항하시면
8x 빼기 3x, 5x, 부등호 방향 그대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0. 양변을 양수 5로 나눕시다.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죠?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돼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8보다 작다.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이 밑에는 이제 등호가 없으니까 빈 동그라미 마이너스 8은 안 들어가요. x는 마이너스 8보다 작은 애들이니까 왼쪽에 있는 애들이 마이너스 8보다 작은 애들이겠지. 자, 요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3번)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양변에 얼마를 곱할까? 분모 4도 보이고 분모 3도 보이니까 4와 3을 다 약분시킬 수 있는 12를 왼쪽, 오른쪽에 각각 곱해줍니다. 양수를 곱했으니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었을 것이고 4와 12를 약분하면 4, 3, 12. 자, 3이 남고 얘가 분자 전체에 곱해진다. 부등호 방향 그대로고 3과 12를 약분하면 4니까 이 4가 분자 전체. 그래서 소괄호를 쓰시고 2x 빼기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분배 법칙으로 풀면 3x 플러스 3, 4, 12는 크다. 8x 마이너스 4, 2, 8. 자, 3x를 우변으로 마이너스 8을 좌변으로. 그러면 8x 빼기 3x 하면 5x가 부등호 방향 그대로 12 더하기 8, 20. 그러면 양변을 5로 나누면 x는 작다. 5, 4, 20.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x는 자연수래. 4보다 작은 자연수가 몇 개냐? 1, 2, 3, 3개. 따라서 답은 3.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3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4번) 자, 1차 부등식의 해가 x는 3보다 작다. 이럴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자, 왼쪽 부등식의 해가 오른쪽에 있는 저 모양이다. 그러면 이제까지 했던 방법 그대로 이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a를 포함해서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는지만 확인 잘 하시고 계산하시면 돼. 자, 분배 법칙으로 소괄호를 풀어주시면 3x 마이너스 6은 작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자, 요 부등식의 해가 x는 3보다 작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x는 x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계산하기 위해서 이항을 시켜주시면 3x 더하기 2x니까 5x는 작다. 마이너스 6이 넘어가서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얘와 얘가 서로 같은 놈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는 5x 범위가 돼 있고 하나는 x의 범위로 나온 거야. 그래서 둘 다 x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둘 다 5x로 바꿔주든지. 자, 5x로 바꾸는 게 계산하기가 편해요. 자, x는 3보다 작다 해서 양변에 5를 곱하면 5x는 15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고. 얘 둘이가 서로 같은 놈이란 말이야. 따라서 5x는 a 더하기 6보다 작다. 5x는 15보다 작다. 따라서 a 더하기 6이 15다. 그러면 6만 이항해주면 a는 15 빼기 6, 9 이렇게 나오겠죠. 상수 a의 값은 9 이렇게 돼요. (5번) a가 0보다 작을 때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여라. 부등식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푸시면 돼요. ax 빼기 1은 4보다 크다. x의 범위를 구해야 하니까 마이너스 1을 이항해주면 ax는 4보다 크다지. ax는 4 더하기 1, 5보다 크다. 여기선 부등호 방향 바뀔 일이 없죠. 이항만 했으니까.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나는 x의 범위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눠줍니다. 그런데 항상 부등식에서 양변에 어떤 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내가 지금 나누고 있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봐야 되겠지. 근데 a가 0보다 작은 음수래. 아, 나는 지금 음수로 나누고 있구나. 나는 음수로 나누고 있구나. 그러면 a분의 ax는 a 약분돼서 x 쓰시면 되고 계산은 하시면 돼요. 5를 a로 나누면 a분의 5. 근데 나는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부등식의 해 x는 a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6번. a가 0보다 작다일 때, 자, 요거 항상 기억하시고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자, 일단은 그냥 그대로 쓰십니다. ax 플러스 6은 2하다 9 마이너스 2ax. 자, x는 x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기 위해서 이항해주면 ax 더하기 2ax, a 더하기 2a. 얘들은 동료항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a 더하기 2a는 3a, x는 9 빼기 6, 3 이하다. 나는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3a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나눌 때는 지금 내가 나누고 있는 3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되겠지. 양수면 부등호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음수면 반대로 뒤집어 줘야 되니까. 근데 a가 음수래. 음수에 3을 곱하면 그대로 음수겠죠. 그래서 지금 나는 음수로 나누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좌변 왼쪽 계산하면 3a분의 3ax. 계산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시면 돼요. 좌변은 x가 됐고 우변은 3a분의 3. 그럼 3만 약분돼서 a분의 1 이렇게 됐고, 나눌 때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뒤집어집니다. 따라서 부등식의 해 x는 a분의 1 이상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60쪽 1번. 자, 이제 활용 문제네요. 연속하는 두 짝수가 있다. 짝수가 연속하네요. 그럼 짝수가 연속하면 얼마씩 커지지? 2, 4, 6, 8만 생각해도 2씩 커지겠죠. 2씩. 작은 수의 5배에서 11을 빼면 큰 수의 2배보다 크다. 이를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두 짝수의 합을 구하여라. 작은 짝수를 뭔지 모르겠지만 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연속하는 두 짝수의 작은, 큰 이렇게 나왔으니까 큰 짝수는, 연속하는 두 짝수는 얼마씩 커진다고 했더라? 2씩 커진다고 했으니 x보다 2 큰 짝수는 x 플러스 2라고 놓으면 되겠죠.
자, 이제 부등식. 문제 잘 읽으시면 돼요. 작은 수의 5배, x의 5배에서 11을 빼면 큰 수, x 플러스 2, 큰 수의 2배보다 크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등식을 이제 풀어주십시다. 5x 빼기 11은 크다. 2x 플러스 4. 자, 2x를 좌변으로 이항하시면 5 빼기 2니까 3x는 크다. 마이너스 11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11. 따라서 3으로 나누면 x는 5보다 크다. 자,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두 짝수의 합 중에서 제일 작게 만들어라. 그러면 가능한 x는 5보다 크면서 제일 작은 짝수 6. 그리고 다음 수는 8. 이렇게 되겠죠. 가장 작은 두 짝수의 합을 구하여라. 두 짝수의 합은 6 더하기 8이니까 14.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한 번에 600kg까지 운반할 수 있는 승강기가 있다. 몸무게 75 한 사람이 승강기에 타고 한 개에 30kg인 상자를 여러 개 운반하려고 한다. 이때 한 번에 몇 개의 상자를 운반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상자의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미지수 x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식을 세우면 됩니다. 식 세우면 전체 무게가 600kg 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600까지는 운반할 수 있다고 했으니 그럼 이 전체 무게는 사람의 무게 더하기 상자 x개의 무게 이렇게 되겠죠. 하나 30kg이니까 x개면 30x개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600 이하가 되어야 한다. 75 이항 해주면 30x는 이하다. 525. 양변을 5로 나누면요. 5로 나누면 5, 6, 30. 6x는 5, 1은 5, 5, 25. 105 이하. 따라서 x는 6분의 105. 3으로 약분하면 3, 2, 6, 3, 3, 9, 3, 5, 15 이렇게 되고요. 2분의 35는 대략 2는 2, 2, 7, 14, 14.5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상자는 2, 7, 14, 17, 17.5 이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최대한으로 많이 옮길 수 있는 상자의 개수는 17상자, 17개 이렇게 돼요. 답은 17개. 자, 요 파란색 요 식 세우는 거 요것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이제 3번. 한 개 800원인 사과와 한 개 1000원인 복숭아를 합해서 20개를 사려고 한다. 사과와 복숭아는 딱 합쳐서 20개네. 전체 금액이 18,000원을 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자, 중요한 거. 복숭아는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는지. 이제 복숭아가 주인공이네.
복숭아, 살 수 있는 복숭아의 개수를 X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합쳐서 20개를 사야 되니까 사야 될 사과의 개수는 총 20개에서 복숭아를 X개 사면 사과는 20 빼기 X개. 자, 요만큼만 살 수 있겠죠? 복숭아 하나 사면 사과는 20 빼기 1, 19개 산다. 이렇게 되는 거고. 주어진 식은 어쨌든 전체 금액이 18,000원을 넘지는 않는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식 세워봅시다. 자, 사과는 하나 800원이니까 800원 짜리를 몇 개? 20 빼기 X개 더하기 복숭아 1,000원 몇 개? X개. 이 전체 금액이 18,000원 이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일단 숫자가 너무 크니까 양변을 800에 1000에 18,000이니까 100씩 나눠 봅시다. 즉, 공 2개씩. 공 2개, 공 2개, 공 2개. 이렇게 약분해 준 거예요. 그러면 8 곱하기 20, 160 빼기 8x 더하기 10x.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180. 그러면 x는 x끼리 계산하면서 160은 이항시켜줘서 2x는 이하다. 180 빼기 160은 20. 이제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이하다 10.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복숭아는 최대 몇 개까지? 10개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4번)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4장 뽑는데 5,000원이다. 더 뽑을 때마다 한 장에 500원씩 비용이 추가된다. 증명사진 한 장의 평균 가격이 8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사진을 몇 장 이상 뽑아야 하는지 구하세요. 요거는 좀 어려우니까 별표 하실까? 자, 요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뽑는 사진의 장수, 그리고 여기 금액. 보세요. 한 장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5,000원이 필요해요. 한 장씩 뽑아주지를 않아. 2장, 3장, 4장까지는 전부 다 5,000원. 이렇게 됩니다. 5장을 뽑으면 5,000원에다가 추가 비용 500원 더 들어요. 6장을 뽑으면 5,000원에다가 추가 비용 500원이 2개. 7장을 뽑으면 5,000원에서 500 곱하기 3. 자, 이렇게 됩니다. 즉, 5장, 6장, 7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 4장에서 한 장 추가가 되면 500원 곱하기 1이 되고요. 기본 4장에서 2장이 추가가 되면 곱하기 2가 되고 4장에서 3장이 추가되면 500 곱하기 3. 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그럼 여기서 X장을 뽑으면 5, 6, 7에서
X장을 뽑으면 4 더하기 파랑색은 X 빼기 4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금액은 500 곱하기 X 빼기 4장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기본, 내가 뽑는 사진의 수에서 기본 4장을 빼줘야 된단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가 가나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X장 뽑는데 드는 비용. 자, X장 뽑는데 드는 비용은 기본 요금 5,000원에서 추가 요금 500원 곱하기 X장 뽑는데 추가된 장수는 몇 장이냐면 X에서 기본 장수 4개 뺀 거. 자, 요게 이제 X장 뽑는데 드는 비용. 자, 두 번째 X장 평균 가격. 평균 가격은 X장 비용을 X로 나눈 거. 총 비용을 X로 나눈 거. 자, 요거겠죠. 요것이 800원. 800원 이하다. 이것이 800원 이하다. 즉, 요식만 좀 다시 본다면 양변을 X로 나눠 곱해주면 X장 평균이 800원 이하다. 즉, 그러면 전체 비용이 800X 이하다. 자,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지. 아니면 그냥 요까지만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1번하고 2번이 나왔으면 이제 식 세워서 X를 풀어봅시다. 이 사진관에서 X장 뽑는데 드는 총 비용 5,000 더하기 500 괄호 X 빼기 4. 이 총 비용을 내가 인화한 X장으로 나눈 게 평균 800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양변에 X를 곱해주면 분모 X는 약분이 이렇게 될 것이고 5,000 더하기 500X 빼기 54 2,000은 800X 이하다. 플러스 500X를 이항시켜주면 5,000 빼기 2,000 3,000은 이하다. 800 빼기 500 하면 300X. 그러면 양변에 00 두 개 약분하고 양변을 또 3으로 나누어 주면 X는 이상이다 1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몇 장 이상을 뽑아야 하느냐? 10장 이상 뽑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평균 구하는 거는 할 수 있겠나요? 요거는 여러분 시험 치면 5과목 평균 점수 구하듯이 하면 돼. 5과목의 총 점수 다 더해가지고 과목 수 5로 나눠주잖아. 내가 총 쓴 비용을 몇 장당으로 나눠주면 한 장당의 평균이 나와요. 알겠죠? (5번) 어느 박물관의 입장료는 한 사람당 1,200원인데
30명 이상의 단체인 경우에는 입장료가 한 사람당 900원이다. 30명 미만의 단체, 즉 29명까지는 몇 명 이상부터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여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30명 단체 입장권이 있어요. 그러면 요게 얼마냐 하면 30명 곱하기 900원. 30명 이상인 단체인 경우에는 30명 곱하기 900원을 받는단 말이지. 그러면 3, 9, 27에 02, 하나, 둘, 셋. 즉 27,000원짜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표소가 이렇게 있으면 한 명이 돈을 27,000원을 가지고 들어가서 단체요 이렇게 한다고. 단체요 27,000원을 들고 단체요 이러면 여기 매표소에서 27,000원을 받고 30명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딱 줘요. 자, 요거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동아리가 학생이 29명이야. 자, 얘가 29명이 30명이 안 된다라고 해서 야, 이거 29명 전부 다 개인 입장권을 사라. 1,200원짜리 입장권을 사라. 그러면 얼마를 줘야 하냐면 29,000원에 2는 4, 2, 9, 18 그래서 34,800원을 줘야 돼. 29명인데 34,800원을 줘야 하는데 야, 굳이 34,800원 주지 말고 우리 그냥 27,000원만 모아서 30명 입장권 사자. 그러면 한 장 남는 거는 어쨌든 남는 것까지는 나중에 신경 쓸 거고 어쨌든 여기 있는 27,000원이 34,800원보다는 싸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몇 명부터가 단체 입장권 사는 게 유리하냐. 자,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글로 식을 세우면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X명 개별 입장권 가격보다 30명 단체 입장권 30명 단체 입장권이 얼마였더라? 3, 9, 27 27,000원 보다 크면 굳이 개별 입장권 사지 말고 단체 입장권 사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식은 다 끝났으니까 세워봅시다. 자, 개별 입장권은 1,200원이니까 X명 1,200원 1,200 X가 27,000원보다 크다. 공 두 개씩 약분해 주시고 2로 나누면 2, 6, 12 6X는 2, 1은 2 2, 1은 2 2, 3은 6 2, 5, 10 135 그러면 양변을 6으로 나누면 X는 6분의 135 그러면 3으로 약분하면 3, 2, 6 3, 4, 12 3, 5, 15는 에?
2, 2는 4, 2, 2는 4, 2, 50. 자, 22.5명보다 클 때, x가 22.5명보다 클 때는 개별 입장권이 단체 입장권보다 비싸요. 그런데 사람은 22.5명이라는 건 없으니까 몇 명부터? 23명부터 유리하다. 이렇게 됩니다. 6번.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출발하기 전까지 2시간의 여유가 있다. 상점에서 물건을 사오려고 한다. 물건을 사는데 15분이 걸리고 시속 4km로 걸어서 왕복한다. 역에서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역에서 몇 킬로미터 이내, 요 몇 킬로미터를 x 킬로미터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에 역이 있고요. 여기에 상점이 있어요. 역에서 상점까지 x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봅시다.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2시간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 물건을 사오려고 한다. 물건을 사는데 15분이 걸리고 왔다 갔다 왕복한다. 그러면 내가 물건을 역에서 출발해서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다시 역으로 도착하는 총 걸린 시간이 2시간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따라서 식은 어떤 식으로 세우냐면 역에서 상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더하기 15분, 상점에서 물건 사는데 걸리는 시간 더하기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시간이고 얘는 분이니까 둘 다 시간으로 바꿔주셔야 돼. 왜 등호가 들어가느냐 하면 역에서 몇 킬로미터 이내라고 했으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얘가 빈 동그라미거든. 빈 동그라미니까 얘는 색칠한 동그라미여도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는데 걸리는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으니 가는데 걸리는 속력 4분의 거리 x 더하기 15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60분의 15시간. 미리 약분해 두십시다. 60분의 15는 4분의 1. 자, 그래서 지우개로 지우고 4분의 1시간. 더하기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얘가 2시간 이하다. 자, 양변에 4를 곱해서 x를 구해주시면 약분 3개. x 더하기 1 더하기 x. 2x 플러스 1은 이하다. 2, 4, 8. 1을 이항하면 2x는 7 이하다. x는 2분의 7, 3.5km 이하다. 그래서 역에서 몇 킬로미터 이내? 3.5km 이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3.5km.